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개혁신당 내홍. 개혁신당 주말 내내 시끌시끌했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개혁신당 지도부 회의가 매주 월수금에 있거든요. 네, 지난주 금요일 회의가 안 열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특별한 안건이 없고 조만간 국회에 회의실을 오픈하니까 거기서 하자는 거다라고는 하는데 네. 내부 취재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물밑에 갈등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인데요. 다 합당 전에 예상했던 문제들입니다. 첫째,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입당 문제. 둘째, 총선 선거운동 주도권 다툼이 같이 있었어요. 예. 먼저 배복주 관련한 문제 보면 합당 선언할 때 이게 쟁점이 별로 안 됐었대요. 그러니까 새로미래 측에서 배복주는 입당 안 한 상태다라고 했기 때문에 별로 반발할 여지가 없었는데, 근데 배복주 전 부대표가 그 다음 날에 입당을 했어요. 입당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심사 절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팩스로 신청서를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연휴다 보니까 낸 거고 그 다음에 당에서 바로 캐치를 못했대요. 그랬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한판 승부 나왔을 때 네. 배복주 입당 안 했다라고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화요일 날 배복주가 이준석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뭐라고요? 나 입당했으니까 잘해보자. 그럼 만나서 좀 대화를 해보고 싶다. 라고 했는데 이걸 본 이준석 대표가 좀 당황한 거죠. 말이 앞뒤가 다르다. 이러면 내가 우리 지지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냐? 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비공개 최고위에 가서 선전포고하는 거 아니냐라고 뿔을 냈고요. 그게 지난 14일, 네. 지난주 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예. 비공개 최고위 얘기였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법적 대표인 제 권한 내에서 공천이나 당직 안 줄 거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당원 자격 심사 이걸 하자고 요구를 했었는데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당원 자격 심사는 사실 이런 경우에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또 하나 선거운동 주도권에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엄청 빠르고 이낙연 대표가 좀 신중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거기서 좀 엇박자가 난 건데 개혁신당 지지율이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선거가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준석 쪽에서는 좀 마음이 급해져서 좀 빨리 치고 나가자. 원래 우리 스타일대로 좀 스피디하게 해볼 테니까 좀 맡겨봐라 라고 제안을 했대요. 이게 선거 지휘권 달라, 선거운동 주도권 달라, 이게 무슨 소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는 그 과정 없이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전결 권한을 달라,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랬더니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중요한 거는 최고위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총괄 선대위원장을 이낙연 대표로 하자고 합의하지 않았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요거 갈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통합한 지 한 열흘 동안 화학적 결합보다는 좀 내홍만 노출하는 모습이고요. 양쪽의 어떤 불신이 워낙 심해져서 네. 제가 보기에는 당이 좀 다시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까지 나와요? 양쪽이랑 어제 다 얘기를 해봤는데 예. 계속 이런 식이면 쪼갤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 유지될지 알 수 없다. 50대 50이다. 이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자, 전격 합당 열흘 만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박순봉 기자, 네.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갈등이 표출되기 쉬운 구조다, 이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대략 4개 그룹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개혁신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취재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의견이 다른 그룹들이 많다라는 거고 서로 친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중앙 집권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여기저기서 다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 어떤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 노출이 되는군요. 외부로 그대로 표출이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단속이 안 되는군요. 단속이 전혀 될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저쪽에서 이 얘기한다. 그리고 중립 성향의 지대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선 얘기가 또 쉽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구조는 이게 시작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좀 됐었던 얘기들인데, 지금 이제 처음에 지도부를 전격 발표를 할 때 보면은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 체제에다가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잖아요. 근데 예. 이게 처음에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쪽, 그러니까 초기에 개혁신당 쪽에서도 좀 걱정들을 했던 대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당에서 보면은
대표들이 공관위원장을 세워가지고 공천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대위 체제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총괄 선대위원장은 선거 체제에서는 새로운 당 대표나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다 지휘를 하는 거죠. 예전에 윤석열 대선 캠프 떠올려 보면은 네. 누가 총괄 선대위원장 할 거냐, 뭐 3기모로 할 거냐, 김종인 원톱 할 거냐 막 싸웠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 누가 앉힐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건데 이 당은 이제 워낙 급격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공동 대표하고 총괄 선대위원장을 동시에 임명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김광일 기자가 얘기해준 대로 이 초기에는 이제 어떻게 결정할까 이런 문제겠지만 총괄 선대위원장의 권한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즉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공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이 권한을 가져가느냐 이 문제를 양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라는 게 있는 거죠. 어제 김종민 최고위원이 기자회견했잖아요.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합의문에 총괄 선대위원장 이름은 이낙연 대표로 돼 있지 않느냐. 이게 이런 부분이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네. 것 때문에 걱정을 했고 당초에 이준석 대표 쪽에서 또 걱정을 했던 거는 제가 들었던 거는 예를 들어 이제 공보 조직 같은 거 총괄 선대위원장이 다 잘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조직 자체가 뭐 새로운 미래 쪽 이런 데서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되진 않았거든요. 처음에 이준석 대표 쪽 손을 좀 들어줬죠. 그러면서 넘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배복주 전 부대표 건으로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진 거고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여러 가지 끓고 있었는데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건이 마지막 뭐라고 그래 방아쇠를 당겼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맞습니다. 이 문제에서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 향후에 공천 같은 것들도 이건 총괄 선대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짚어볼 거는 이제 표결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양쪽이 그 이준석 대표 쪽에서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이 두 가지 사안 놓고 표결하는 거 결정된 거 아니었어요? 표결로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예. 지금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원치 않고 있습니다. 아, 오늘 아침 표결도 확정은 아닙니까? 확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요? 물론 이제 어. 구개혁신당 쪽에서 사무총장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의결하겠다고 안건을 올릴 거예요 오늘. 근데 이제 음.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그러지 말자. 이건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금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전 9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최고위 표결도 아직 100% 확정은 아니다. 맞아요. 복잡한 상황이네요. 근데 이게 이준석 대표 쪽이 좀 유리하거든요. 숫자로 보면은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쪽에서 그걸 밀고 나가려고 하고 제가 들은 뭐 개혁신당의 반응은 네. 표결 붙이게 되면 이낙연 대표 쪽에서 반발하고 분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감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리가 뭐예요? 지금 분리라는 말은 당이 쪼개지는 거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쪼개지는 것일 수도 있고 반발하면서 뭐 싸우게 되고 이런 과정일 수도 있는데 물러설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짚어보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 쪽 지지층의 특성이 좀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보통 어려운 시험 문제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잡기도 어렵고 잡아놨는데도 좀 잘 못하면 바로 이탈해보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 여기 이준석 대표 지지층들이 이런 특성이 딱 드러났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더 좀 애가 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한칼 토론 준비가 돼 있어요. 거기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갑니다. 윤심 논란 최소화. 국민의힘 공천 얘기죠? 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체 지역구 253개 중에서 133개 심사가 완료가 됐어요. 네. 중간 평가 해봐야 될 텐데 처음에 우리 관전 포인트로 꼽았던 게 현역 때 대통령실 혹은 검사 출신 이렇게 요 구도가 있었잖아요. 예. 현재까지 스코어는 대체로 경선을 많이 시켜주면서 현역 쪽에 좀 손을 많이 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일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가 영남권이에요. 현재까지 공천이 확정된 사람, 그러니까 경선 말고 공천이 아예 확정된 단수로. 사람이 예. 21명인데 그중에 3명 빼고 18명 나머지가 다 현역 의원들이었습니다. 어허. 반면에 현역을 컷오프한 사례는 전국 다 통틀어도 2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두 명이 다 비례더라고요. 맞아요. 비례의원. 지역구 현역은 컷오프가 현재까지 전혀 없어요. 지역구 현역 컷오프 제로. 네. 그 얘기는 다 최소한 경선을 시켜준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현역 자르면 개혁신당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우리 계속 말해왔듯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할 때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우려한 걸로 보여요. 네. 윤심 공천이 정말 그럼 아예 없었냐? 뭐 그러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제도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부산 해운대가 공천 받았거든요. 네. 해운대가 완전 이제 부촌이어서 서울로 치면은 강남 같은 곳인데 부산의 강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천만으로도 국민의힘에서는 당선이 유력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 그 주진우 전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 특수부 검사 출신, 그러니까 완전 찐 측근이거든요. 그래서 공천이 좀 늦어질 거다라는 관측이 많았었어요. 근데 빠르게 나왔잖아요. 주진우 후보 측에 물어보니까 여기서도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들도 놀랐다. 왜냐하면 그 면접 보고 바로 다음 날 발표가 된 거니까. 어허. 다만 이 지역은 다른 예비 후보들 경쟁력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 외에도 대통령실 출신이 전희경, 이승환 이렇게 총 3명이 현재까지 공천을 받았는데 네. 말씀드린 다른 2명은 험지라서 예. 역시 윤신 논란은 피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라인,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영입 인사들도 호남이나 수도권 중에서도 민주당 현역인 지역구에 다수가 배치됐고요. 그래서 한심 논란도 아직까지 딱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공천 상황 2분의 1 정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단수든 경선이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용심, 한심 이런 논란은 아직까지는 없는 그러니까 상황. 물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쯤에 특검법 재표결이 있을 거거든요. 그 뒤에는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아니 어제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고차 방정식이다 네. 이랬거든요. 이제부터는 고차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교적 뭐 수월한 절반을 했다면 앞으로 절반이 문제란 얘기잖아요. 이원모, 강명구 전 이제 국정기획비서관 이런 공천도 남아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가 주목하는 포인트는요. 방금 이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전환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용산 출신이 나오나 안 나오나 요걸 계속 봤는데 네. 현역 의원을 이제 자르냐 안 자르냐 요걸로 봐야 되는 시점으로 넘어갔고요. 지금 현재까지 한 53% 진행됐는데 현역 의원 지역구는 컷오프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까지의 공천 컨셉이 한동훈표 공천 컨셉이 좀 명확해졌는데 이게 이제 갈등 관리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공천에서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칼질을 해서 임팩트를 준다. 네. 또 하나는 갈등 관리를 해서 잡음 없이 간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후자 쪽으로 딱 방향을 접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됐다라는 왜 거예요. 그렇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거인의 시대가 끝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자면 이제 굉장히 강력한 뭐 총재 같은 당 대표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차기 대통령 후보들, 뭐 김영삼, 김대중 총재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힘으로 누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칼질을 했을 때는 비교적 후유증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완전 있고요. 당을 장악한 경우. 맞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여당이어가지고 배치해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 상황은 썩 그렇지가 않죠.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초기부터 칼질을 했다라고 하면은 반발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재 없다 이런 얘기 저희가 많이 해드리잖아요. 인재. 정치권에 잘 안 오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번 어려웠기 때문에 또 후보도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권에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만약에 설령 내가 칼질로 컨셉을 잡아요. 칼질을 쭉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넣을 만한 임팩트 있는 인물이 없는 거죠. 그건 사실 여야 양당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물갈이를 했을 때 감동을 줄 정도의 새로운 인물이 와야 되는데 그런 인물도 없는 상태에서 괜히 잘라놨다가 제3지대로 이탈해버리면 혹은 무소속으로 가버리면 그건 손해다 이런 판단.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민주당하고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민주당은 오히려 임팩트 쪽에 더 초점이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속도 자체가 국민의힘 굉장히 빨라졌어요. 공천 속도가. 이 얘기는 뭐냐면 또 하나 짚어볼 거는 일정을 뒤로 미루지 않겠다라는 거고 미루지 않겠다라는 거는 이탈할 사람 별로 없어. 개혁신당 갈 사람 없어.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야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얘기 들리는 건 뭐냐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칼질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 전 단계를 이재명 대표가 쭉 해왔던 거죠. 그래서 양쪽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이길지를 그 전략에 따라서 또 판단해서 보시는 것도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한 3분의 1 정도 지금 했잖아요. 진행을 3분의 1 정도 했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복잡한 고민은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요 얘기는 한칼 토론에서 더 깊이 있게 좀 해보고 다음 이슈 갑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예,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 의료 대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 스케줄을 연기했기 때문에 의료 대란이 이미 현실화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빅5 병원, 그러니까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사직서를 내기로 했고요. 네. 내일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파업이 아니라 아예 사표를 내는 거네요. 네, 아예. 예. 그리고 이 중에서 세브란스 병원 일부,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같은 일부 진료 과목 전공의들은 오늘 사직서 내면서 바로 근무 중단 들어가기로 했어요. 예. 거기에다가 전국 35개 의대 학생들도 내일부터 휴학계를 내고 동맹 휴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학생들도. 강대강인 게 어제 한덕수 총리 긴급 담화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고 했고 정부에서 전공의들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 사망하는 사례까지 만약에 의료 대란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도 있다.
라고 복지부에서 브리핑하면서 점점 그 어떤 강대강 대치가 세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상황까지 전달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